시간 파일입니다. 원영섭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입니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원영섭 TV를 운영하고 있는 원영섭 변호사, 그리고 정책연구원 리더스의 대표 손수저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수조입니다. 네, 손수저 대표도 손수저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 댓글창에 좀 올려주세요. 원영섭 TV 그리고 손수저 TV. 예, 여러분들이 에이 하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는 게 이 두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에잇 이러면서 네.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예. 예. 저기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이 81분 진행됐고요. 그리고 끝났어요. 저는 근데 무슨 얘기가 없어. 저도 계속 찾아봤죠. 예, 계속 왜 그런 겁니까? 한동훈 대표의 브리핑이 아예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정리는 해드렸습니다만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금 여기 출연하는 이 순간 직전까지도 검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네. 없는데 그냥 한동훈 대표가 뭐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뭐 터뜨릴 게 있었는지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왜 한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물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걸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이 난리를 부리고 이 난리를 부려놓고는 뭐 그런 뭐 사실은 대외적으로 말하지 못할 그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꽝하고 뭐 하는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다 이거를 기대하고 본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고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고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를 재탕할 거면 만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르겠어. 내일 아침에 또 무슨 소식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불필요한 면담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원영섭 변호사 얘기하니까 원영섭 TV 방금 가입했습니다. 골드님이 올리셨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수저 대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면담 전에 독대 호소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세 가지를 요청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뭐 이제 여사님의 어떤 야외 그 외부 활동을 이제 뭐 하지 말게 해달라.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인적 쇄신을 하게 해달라. 뭐 여러 가지 논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해달라. 뭐 이렇게 3대 요구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들린 얘기에 의하면. 근데 그거에 대한 그래서 대통령실의 반응이 뭐냐 기자들께서 물으니까 그거는 대통령실에 물어봐라. 용산에 물어봐라. 이렇게 토스를 하고 사실 이제 아무 이제 반응이 없는 거죠. 브리핑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근데 사실상 이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되돌이켜 보면 대통령실에서 다 했던 얘기예요. 결국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 결국 김건희 라인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인적 쇄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 공식적으로 다 임명됐던 부분인데 뭐 7인이 있니 없니 하는 얘기는 무슨 허황된 얘기인 거고 밝혀진 것 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적 쇄신 될 일 없죠. 그다음에 뭐 논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해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어떤 해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것이고 딱히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말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대 요구라는 것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뭐 지금도 나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감찰관 이거를 빨리 뭐 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이나 이런 것 또한 대통령실에서 뭐 얼마든지 원하면 이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요.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죠. 저는 새로운 게 하나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있었습니까? 예. 어떤 건가요? 예. 헌정질서 중단을 막겠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개혁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 그거 한동훈이가 처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뭐 만나겠다라는 깜짝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직전에. 그러니까 그 직전에 그 말을 안 하고 헌정질서 중단을 막겠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 이재명과 다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한 거라고 봅니다. 다른 의도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냐고요. 딱 이 시점에. 이 시점에. 그러니까 아니 몇 석만 더 있으면 200석을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거부권도 무력화시키고 뭐 탄핵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걸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하고 갑자기 그냥 또 만나겠다? 그리고 나서 그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 뭐 협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그 친구 영화를 봐도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말은 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뭐 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공개적인 장소의 루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둘이 딱 만났을 때 네가 가라 하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그거를 그 수면 위에서 밖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굉장히 저는 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이런 호기를 쥐가 직접 언론에 풀을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동훈 대표의 직접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다고는 해요. 아, 근데 지가 하려고 그랬구나. 예, 이게 하지만 내용이 없다 보니 사실상 내용이 없다 보니 박정화 대변인이 그냥 이제 간단한 브리핑으로 대신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것 같고요. 박정화 땜빵이네. 땜빵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한 브리핑을 하시겠죠. 근데 뭐 바로 내일쯤 하실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예. 이게 측근의 문제인가 하는 아니 본인의 문제인가라는 게 좀 계속 드는 게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그 전에 터뜨린다. 그리고 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브리핑한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측근이나 참모라 그러면 제안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그런 제안을 했다 그러면 본인이 그건 아니라고 잘라야 되고. 그게 아니라 측근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자르되 측근이 만약 말렸는데 말을 안 들은 거다.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네.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된 측근이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문제인 건지 계속 그 일련의 사태들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재명이가 지는 답답하고 급하니까 만나자고 했을 수 있는데 그럼 뭐 며칠 생각하다가 그래 만나자 해도 상관없잖아. 그걸 그래 굳이 그 부분인데요. 이제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을 안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언론에 예. 흘러나온 과정을 한번 보니까 예.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지금 지도부 주변에 흘러가는 이 모든 언론 플레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이번 이 건도 보니까 이제 이재명과 한동훈이 서로 만나는 거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벌써 나와요. 지금 또 직원들끼리 소통하고 있었대. 네,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게서 좀 딴 채널을 통해서 또 흘러나오고 한동훈이 저 측근 쪽에서 네,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언론에 이제 리크되는 이제 유출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네. 김은희님이 손수저 TV 가입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나와야 가입을 해주시는군요. 아니 아유, 저는 네. 그 예. 이런 거 보면 그 미국의 빈라덴 제거 작전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14년간 추적해가지고 빈라덴을 제거를 하는데 미국이 빈라덴을 정말 14년 동안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러면 14년이 걸렸을까? 그게 아니라 그게 외교 문제라든지 그 과정에 뭐 주위의 지형 지물의 그 파생적인 효과라든지 뭐 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작용이 가장 없는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부작용이 가장 없는 어떤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14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손쉬운 방법 뭐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그런 손쉬운 방법이 본인은 그게 즉효적인 방법일지라 생각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부작용을 남깁니다. 예. 예. 이 두 분 유튜브 채널 가입했다는 분들이 계속 댓글을 올리셔가지고 저도 두 분 가입 구독했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잇 타고 왔어요. 에잇 예. 에잇 구독. 아유, 제주에서 손수저 TV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채널 구독했어요. 자, 다들 고맙습니다. 그 제가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장동혁이를 진하게 애정했다. 이거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장동혁이 좋겠네. 영원히- 그런 사랑을 혹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 종북 주사파들로부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저는 미움을 받아왔던. 미움만 받아오고 그리고 아예 그 언터처블 손대면 안 되거나 아니면 말하면 안 되는 존재로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이정근 사건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여러 명 또 이렇게 또 감옥에 가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는 우리 장동혁 의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혹시 민주당으로 탈당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아무리 민주당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회 국감에서 그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됐어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답변을 보면 중앙지검 검사들,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한 중앙지검 검사들의 수사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논평했죠. 윤석열 총장 이후 제대로 된 총장을 다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을 지금 탄핵하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진짜 아니 되는 일이면 말도 안 하겠어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물론 검찰 탄핵이라는 게 뭐 완전 처음 있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뭐 예전에도 어느 정도 있긴 했으나 발의는 됐으나 한 번도 인용이 된 적이 없고 또 민주당 이번 정권 안에서도 민주당이 여러 번 그렇게 시도를 했지만 한 번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계속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너무 마음이 급해요. 지금 당장 11월에 이재명 재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 어떻게든 몇백억 좀 토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해서 뭐 2판 4판 거의 깽판이다 지금.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뭐 검찰 탄핵이고 말고 간에 무조건 지르고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은 또 이제 국회 과반수를 넘으면 또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직무정지가 돼버리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를 그냥 넘길 수는 또 없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매우 급하다 민주당이. 예.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대조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너무 사랑하고 우리 이창수 지검장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이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증오하고 그러면 민주당의 사랑을 받는 장동혁 의원과 민주당의 증오를 받고 있는 심우정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이 누가 더 우리 여당의 여권에 이 윤석열 정부에 그리고 이 보수 정권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예, 근데 뭐 장동혁 의원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역할을 또 하셔야 되니까 저는 민주당이 사랑하는 장동혁 의원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증오하는 장동혁 의원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 심우정 총장이나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이제 탄핵 그 추진 이거는 일단 뭐 탄핵은 안 되더라도 업무 중단은 시켜야 되겠다. 가만히 놔두면 저것들 때문에 이 좌파들이 도륙당하겠다. 뭐 이런 겁먹은 반응일 수도 있어요. 또 일단 탄핵을 해놓으면은 이제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도 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조금 위축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쯤 되면 막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본연의 이 나를 좀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종북 주사파들도 좀 이 겁은 나는 거야. 좀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치는 면도 있으면서 약간 또 달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이제 검찰에서 원하는 그런 것들도 법적으로 살짝 좀 주는 것 그러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액션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밖에 보이는 것과 또 민주당이 뒤에서 하는 게 또 좀 달라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예. 다 보여주기식이라는 거 쇼라는 거 본인이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약간 지금 생각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근데 그 민주당의 생각도 다음 달이면 좀 더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 일이 있고 그리고 다음 11월 말에 김경수 전 지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당으로 다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왜 슈퍼챗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지? 강구익님이 슈퍼챗 하셨어요. 예. 제가 다 이 슈퍼챗을 전해드리질 못해가지고 참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백승옥님 슈퍼챗. 예. 오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일은 없는데 아니 그게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님의 면담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한테 의미를 좀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군만님도 슈퍼챗을 하셨어.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해서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호에 다 올라타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는 심정으로 같이 막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는 윤석열 죽으면 우리 다 죽는다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좀 필사적으로 진짜 좀 이 진영의 어떤 그런 화합과 똘똘 뭉치는 이 정신을 좀 무장해야 될 때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판이 이거 아니면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급할 때가 있는데 항상 저는 그럴 때 더 큰 사고가 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켜야 될 원칙과 정도가 뭔지를 생각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까콩님이 오늘 국감장 스케치 해주셨네요. 검찰총장 국감 끝나자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한테 민주당 것들이 인사 90도로 하던데요. 자, 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건 파일 원영섭 부동산 전문 TV 원영섭 TV의 원영섭 변호사 그리고 무슨 정책연구원이지? 예, 정책연구원 리더스의 대표 손수저 TV의 손수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